자, 주말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불편을 겪으셨다는데, 난 너무 조용하고 좋던데, 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는 카카오 사태. 우리 애독자들이, 애청자들이나 우리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다 나를 닮아서 이제 다 음모론자야. 아니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래서 카카오 대란에 대해서 카카오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나보러 그 원인을 밝혀달래. 혹시 외계인한테서 뭐 들은 소리 없냐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뭐 원하신다면 제가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난 토요일 오후 카카오톡이 끊겼습니다. 카톡의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743만 명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금융, 경제, 모빌리티, 엔터, 쇼핑, 게임까지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성을 카카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로그인 인증 작업을 하나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만 처리해온 허술함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불날 거 생각을 못했다? 난 그 부사장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불이 나는 걸 대비해서 그 장치를 해놔야지. 몇몇 가지 일단 해명에 대한 의혹을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네. 이 불이 났다고는 하는데 불이 뭐 엄청난 화재가 나거나 뭐 외부로 화염이 보이거나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전산실에 연결돼 있는 전원 공급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직결로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항상 같은 전압과 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이제 전류 저장 및 그 가동 장치 안에 배터리 안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거야. 이제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쪽의 설명인 거죠, 그게. 그렇죠. 저쪽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재를 정리하는 그게 화재가 생겼는데 이걸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게 36시간 가까이 이게 하루 절반 정도를 그 화재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카카오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저장 장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카카오랑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 즉 통신선이 나가는 부분에 이 서버에서만 그것도 서버 장애가 아닌 전기적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게 36시간 하루 반 동안을 붙잡아 놔야 될 만큼 심각한 손상이냐 하는 거죠. 이게 급하게 생각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손실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원을 직접 연결하거나 또는 그 장치가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전원을 연결할 수 있었을 건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재복구 차원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중에 모든 서비스가 전부 다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로그인 자체를 관장하는 그 통로를 이쪽으로만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백업 서버를 전국에 깔아놓고 보통 이제 뭐 방송을 하든 뭐 하든 이런 대규모 포털이라든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3사가 하는 통신성들을 다 받아놓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그걸 안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연결 통로는 하나만 만들어 놨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속이 전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 서버의 통신이 딱 끊겼다고 치면 아예 이게 통신 불량으로 나와가지고 접속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서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일괄적으로 다 꺼져야 되는데 중간에 가끔 뜨는 카톡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데 접속이 안 되다가 접속이 됐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카카오뱅크 안에 있는 내 잔고는 표시가 되고 내 대출은 다 없어졌더라. 근데 카카오뱅크 대출 잔고가 제로가 됐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헐. 아이고. 아니 그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신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접속이 되기도 했고 접속이 되는 회선도 살아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음모론처럼 화재 신고를 빌미로 해서 화재 상황을 빌미로 해갖고 카카오톡 내부에 있는 모종의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접근해서 손댄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굉장히 과거에 그 농협 해킹, 북한이 했다고 하는 농협 해킹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접속해서 들어가면 내부 정보를 했을 때 이게 티가 난단 말이야. 네. 접속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 접속을 다 끊은 상태에서 내부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내부의 일종의 자료를 지운 게 아니냐, 모종의 자료를. 라고 하는 의혹이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이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다음 카카오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이러한 막강한 그 전 국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원만 연결했으면 가능할 수 있는 또는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서브 채널을 세웠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할 정도로 허술한 것이냐 우리가. 그리고 그 화재라는 게 36시간 동안 완전히 정전 상태를 만들어야만큼 심각한 것이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어떤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거라면 이번 사실 카카오톡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밖으로 나가는 고객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게 뭔가 큰 게 있었다는 사실 거잖아요. 카카오 주가가 거지꼴이거든요. 50%에서 80%까지 빠지면서 카카오가 사실상 이제 경영 자체는 수익이 늘 나고 있으니까 위기긴 한데 카카오의 전체 엄청난 자산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더더욱 카카오의 주가를 추락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카카오 서비스가 이렇게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주변에 그 텔레그램 추가 가입자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게. 네, 엄청 아니, 늘어요. 그 텔레그램 가입하면 뜨잖아. 계속 뜨더라고요. 누가 새로 가입했다고 나 한 4, 50개 떴어. 그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카톡을 못 써서 불편함보다는 텔레그램으로 자꾸 메시지가 오니까 그게 더 오히려 짜증나.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함이 없었어. 난 오히려 편안해서 정말 쉬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지. 사실 내부 사정은 모르는데 카카오하고 친했던 우리 김망신 여사하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또 이게 또 SK냐 윤석열 그룹하고 연결돼 있는 SK에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둘이 이제 합작으로 이제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이런 정도까지 해갖고 지워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었길래 이걸 지웠겠느냐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의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냥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생각하면 이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 다른 김범수 말고 네. 그럼 얘는 이제 카카김이야? 요 사진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 카카오톡 하면 이제 한동훈하고 김건희와의 그 332회의 카톡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카톡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기에는 이건 얼마든지 관리자가 지울 수 있거든요. 얘네들 세월호 때 다 지웠어요. 아니 근데 지우는데 너무 티나잖아. 근데 이게 화재가 나서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 약간 말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번 정전 사태는 이 집에 있는데 집 문이 닫힌 거지 집 안으로 어떠한 피해가 흘러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부 프로그램이 꼬이거나 데이터가 일부 망실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뭔가 손 댔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멀티 프로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카톡 안에서 뭔가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 아니라 추론에 힘이 더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원 스위치만 뽑았다 켰는데 갑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문서의 내용이 달라진 게 나온다고 치면 이건 뭐 손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국장이 얘기한 대로 이미 고정돼 있는 300개 그 카톡은 이미 예전에 없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지워야 한다고 치면 주말에 있었던 우리 동업자 네. 강진구 그자의 내가 핵심적인 걸 찾았다 오늘부터 뭐. 라고 하는 그 발언하고 혹시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즉 한동훈과의 그 카톡이 아니고 진짜 다른 사람과의 카톡을 혹시라도 발견한 건 아니냐. 그 다른 사람 누구요?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누가 했든지 간에 아무튼 중심에는 한동훈과 김망신 여사가 껴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나눴던 다른 류의 어떤 카톡 내용들이 유출될 위기가 있어서 이걸 날린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공교롭잖아. 이런 얘기 하자마자 뭐가 있다라고 큰 소리 치자마자 바로 카톡이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멍충한 짓인 게 강진구 기자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어떤 것 안 해놓고 보험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언을 했을까?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조작됐다고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카톡이요. 지웠다가 다시 깔면 앞에 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게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조작이야라고 주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찌 됐거나 이번 이 카톡 사태는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너무나 카톡이 많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통한 어떤 뭐 비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 정보를 지웠을 수도 있고 카톡 자체에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통신망, SNS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중간 연결돼 있는 회사의 전원만 끌어버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다 조금 다양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도 텔레그램을 씁니다만 일단 저는 불편했던 게 톡하고 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다른 메일과 다른 톡을 좀 쓰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도 국가 주도형의 SNS나 공공 통신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00만 그 가입자의 그 회선들에 대한 개인 정보들을 사실상 지들 멋대로 자기 사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좀 더 공정한 제3세력인 게 공공 세력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톡을 만든다고 치면 물론 이제 들여다볼까봐 찜찜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톡들이 있어진다고 하면 뭐 각종 배달 서비스라든지 배차 서비스 뭐 등등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합해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믿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라든 이 단체들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통신 체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국가 그 비상 시스템 때 그 받고 있는 통신망이 있잖아. 강제로 들어온 통신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은 이미 국가 정보망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정보망만 연결돼 있나? 그렇지. 중국 정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럴까?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확대를 좀 더 늘려주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카톡의 의존성을 좀 낮춰주면서 이거를 공공재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나서가지고 공공 메신저에 관한 법률을 또 제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얘기를 건의를 아이, 참. 건의. 예. 아주 피해를 따내가. 정말 너무 싫은데, 아무튼.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예, 제안을 한번. 머리 아파. 예, 제안을 한번 진짜 정식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자 다 받으셨죠? 안전 안내 문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보냈대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상해. 약간 우리나라 사람이 안 쓴 것 같아. 어떻게 돼 있냐면 과기정통부 해놓고 카톡 메시지, 카카오티, 내비 주요 기능 이용 불편 없으십니다. 뭐지? 메일 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과기정통부가 정부 조직인데 카카오를 위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 근데 내용도 약간 이게 무슨 뭔가 쉴드 쳐주는 듯한. 아니 보이스 피싱인지 이게 주요 기능 이용 불편 없으십니다.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쓰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잘 안 쓰거든요. 주요 그 이용 불편이 없어졌습니다도 아니고 그 없으십니다는 지가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대놓고 단정해놓고 저런 메시지를 써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이 단어 자체가 이상 한국인이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일개 사기업의 문제에 대한 쉴드를 과기정통부가 쳐줘야 되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이번 사태에 과기정통부도 껴있다는 얘기야 뭐야? 정청래 의원님 이거 좀 감사해 주세요. 네. 민주당밖에 믿을 게 민주당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러려고 우리가 뽑은 거니까. 네, 그건 일을 맞는데. 해야지. 해주세요. 사실 네, 어쩔 수 저희가 없어요. 그 목요일 날 그 증권방송 멤버십 방송을 하면서 카카오 관련된 그 주식 하나를 우리가 과대 납폭주로 해갖고 이제는 진짜 우물 팠으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개장하자마자 네. 3조 5천억이 날라갔어요. 카카오 이 계열사들 안에서만. 응? 그러니까. 제가 결국- 볼 때 당분간은 송 작가님은 어떤 추천도 안 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 그래서 말렸어. 지금 때가 아니긴 한데 이거 바닥인 것 같다고 말렸는데 야, 씨 이런 일이 있네. 끝이 없다. 내가 그랬거든. 이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돌발이 생겨버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과기정통부의 우리 세금이 카카오톡 홍보를 위해서 쓰였다. 이건 카카오가 보내야 할 문자예요. 그렇지. 과기정통부가 왜 보내 이걸?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과를 하는 순간 손배소가 들어오거든. 과기정통부가 이 대신 해준 거야 사과를 지금. 하여튼 참 희한합니다. 나라가 진짜 희한해. 아무튼 이제 주말에 그 이직 할아버지들 또 온갖 소설과 비난 문자들을 기다리면서 가짜뉴스 다 텐데 카톡으로 퍼지는데. 또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재명이 그랬다고. 아이. 이재명이 지금 그 저기 신이야 무슨 신?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증거 없애려고 그 이재명이 그랬다고 또 그렇게 또 자기네들끼리 둘러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이 한 거다. 전지전능 이재명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은 맞아요. 맞는데 네, 지금은 맞는데. 아니잖아. 지금. 전지전능은 맞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전지전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국가 약간 카카오가 지금 국민들 거의 다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한 주말이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이. 아니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너무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 다 힘들어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약간 공공성의 기능을 띈 것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민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영화가 만약에 진짜 우리 공공기업들이 돼버리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화 진짜 위험하다. 이거를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농협 사태와 똑같이 이번에도 북한 공작원이 침투를 해가지고 저지른 테러 행위로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고 치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